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66회 용기를 내. 폭력 앞에 무너지면 안 돼. 이 주제로 찍을 건데요. 그 전에 어제 저의 첫 재판이 있었어요. 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공판 절차를 읽어보면 이렇게 인천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형사소송 절차 이런 게 나와요.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를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재본기, 스프링 재본기로 재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날에 검사는 공소장을 읽고 피고인은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국선 변호사 변경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씨 이후의 것들을 하라는 뜻 같아요. 공소장에는 사실을 말한 대목이 없다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어요. 이런 공소장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나갈지는 이제 봐야 알아요. 일단 나쁜 놈들이 파놓은 함정은 피해갔어요. 첫 재판 날에 맞추어서 함정을 여러 개 파놓았는데 잘 피했어요. 관청 피해자 모임 회원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폭력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 후 저는 협박, 강요, 모욕, 폭력적인 배척 이런 일들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공무원들의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었어요. 결국 정치가 문란해서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삶이 파괴되고 있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이 폭력의 주요 활동가는 공무원들이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해요.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위에서 시키면 거절하기 힘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보고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민원인을 능멸하는 갈고 닦은 기술과 노하우도 겪게 됐어요. 네. 하지만 나쁜 짓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머리가 아득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란 강압, 강요와 억압으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항상 있어 왔을 터이고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게 항상 시대의 과제였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그들에게 뜯기고 밟히고 삶이 파괴될 뿐이에요. 나쁜 놈들이란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지 복종하거나 수족이 되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강자의 폭압을 억제하고 누르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해요.
주장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요.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하는 부분만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학부모, 여기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과 교원 운영위원을 직접 선출로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운영위원 입후보서를 제가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법률에 저항하는 자들이 저지른 거예요. 무법으로 만들겠다고. 저는 나한테 그렇게 협박하고 배척당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없지는 않았을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폭력이 너무 생소해요. 제가 6년간 겪고 있는 이 폭력이 너무 생소해요.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법률에 저항하세요? 왜 우리나라 법률에 저항하세요? 왜 내 일에 참견하세요? 왜 내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 법이 싫으면 정치를 해서 법을 고치면 돼요. 폭력 말고 법률 개정이란 방법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어 법을 고치거나 입법 청원 운동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일에 끼어든 이유라면 그 이유는 당사자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지는 않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결국은 생계벌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요. 생계. 예. 제가 시시때때로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돈은 아버지 인생과 바꾼 거다. 아버지는 시간당 돈을 벌고 그 시간은 아버지의 인생이고 이 돈을 쓰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을 쓰는 거다. 이 예쁜 티셔츠를 갖기 위해 지불한 돈의 의미예요. 돈벌이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정말 어렵고 고된 거예요. 그쵸? 거기에는 막 부당한 요구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고 속기는 일들 투성이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고 별별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건 천만다행이고 축복이라는 걸 절절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 학교 폭력에 참여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주제예요. 그것들이 협박하고 시킨 놈들이 강요하고 지겨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나? 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당하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학교 폭력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글자를 말하면 다 용서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팁이에요. 첫째는 그 학교 폭력을 하라고 시킨 놈과 그
여러분, 시킴을 당한 여러분들은 약점을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시킨 놈이 더 큰 잘못이니까 약점이 더 큰 거예요. 자기 무기가 더 세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받을 피해보다 상대가 받을 피해를 더 중점에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법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들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강요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나쁜 놈들. 두 번째는 넓게 보고 멀리 보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좁은 세계에 갇혀 사는 건 위험해요. 다른 가능성을 모를 때 폭력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고 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면 길을 찾게 돼요. 다른 길을 볼 수 있게 되면 지금 이 좁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 나쁜 일을 거절할 수 있어요. 협박을 물리칠 힘도 갖게 돼요. 인생은 멋지고 신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그래야 해요. 인생이란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미워도 하지만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벗어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자신을 약자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약자로 살게 돼요. 항상 강자를 꿈꾸고 믿으세요. 강자는 용감한 사람을 뜻하고 용기에 대해서라면 맹자님 말씀이 최고죠. 요게 이제 노노와 맹자를 한글 입말체로 풀어서 쓴 책이에요. 재밌어요. 딱딱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용기의 제일 요체는 정직이라고 나와요. 정직하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즉 실수를 정직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 제가 재판이 처음이고 법률을 모르니까 속여보겠다고 못된 것들이 덤빈 거잖아요. 제가 법률을 잘 알았다면 못 덤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 판을 보니까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과시가 도리어 미덕 같아요. 이게 소송은 전쟁이니까 겸손보다는 과시가 전쟁터에서는 미덕이 되겠더라고요. 법률 조항을 읽어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겨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그때 불안하고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게 승리의 길이에요.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제게 묻는다면 공부에서 온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학교 폭력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에서 막 도움을 주려고 사람들이 달려와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는 분들이. 이것도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구나 해요. 덕분에 좋은 인연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참여했다가 현재 불행하고 어렵고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면 좋은 일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